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네, 여러분 어제부터 잠도 안 오고 싱숭생숭하고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어프레미아 공채는 떴는데 이거 지금 채용 과정은 험난하고 또 수기자기소개서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어떤 걸 적어야 할지 그리고 또 자기소개 영상 90초짜리 부담되기도 하고 어떤 내용을 해야 할지 장소는 빌려야 할지 그냥 모든 게 다 걱정, 멘붕 상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서울에서 막 이제 부산 내려왔거든요. 이제 주말에는 부산 수업해야 돼서 제가 이제 비행기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수기자기소개서 어떻게 작성, 그리고 영상 어떻게 촬영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냥 제가 정확하게 가이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스튜디오 테디 학생들 그리고 영상이나 자소서 이게 그 의뢰를 하시는 분들에게 사실 공개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전체적으로 다 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단 영상을 공개적으로 촬영하고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뭐 제 학생들은 제가 어차피 직접 다 컨설팅하고 첨삭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이 영상이 정말 자세히 다루겠으니 또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꼭 노트북 준비하셔서 타자 치면서 여러분들 아이디어 생각해보고 잠깐 스톱했다가 또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지금 집이기 때문에 빠르게 올리기 위해서 뭐 어떤 편집도 없이 그냥 이 원테이크로 촬영해서 바로 올릴 거니까 제가 좀 정리해둔 거 읽으면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 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소서와 영상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었는데 일단 이 영상 보기 전에 꼭 어제 올라온 영상을 먼저 보세요. 여러분들 에어프레미아 채용에 대한 개요 그리고 기본 가이드라인은 어제 알려드렸고 오늘은 제가 좀 깊게 생각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하나 따라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준비를 했거든요. 이거는 그냥 어제 영상이 기반돼야 오늘 영상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술술 풀릴 거예요. 일단 자기소개서 영상 둘 다 절대로 인위적이면 안 됩니다. 인위적이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담백해야 한다. 이걸 먼저 깔고 가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뭐 화려한 건 좋죠. 화려한 건 좋은데 화려함 속에 진짜가 있으면 그건 진또백이에요. 그런데 화려함 속에 아무것도 없다. 화려한 걸 지웠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건 굉장히 아쉬움을 남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여러분들의 컨텐츠, 스토리텔링이 자꾸 중요하다는 이유도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일단은 뭐 자기소개서, 말 그대로 자기소개서입니다. 뭐 숙이라고 해서 별 다른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조금 걱정을 하긴 했어요. 대필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글씨 자신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글자, 본인의 글씨체. 그거 돈 주고 막 대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에어프레미아에서는 이거 좀 대조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우선 정성스럽게 작성하시되 절대로 여러분들 어디 뭐 돈을 주고 맡겨서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본인 글씨체로 예쁘게 쓰면 되죠. 물론 좀 예쁘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호주에서 이제 직장 그만두고 한국에 와서 정말 날고 긴다라는 기업에 자소서를 정말 많이 넣어봤습니다. 직군 뭐 직무도 다 달랐고 회사도 다 달랐고 그때 컨셉도 거의 다 다르게 거기에 어울리게 작성을 했습니다. 왜냐면 NCS 기반으로 자소서를 작성해야 했고 저는 뭐 사실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근무하고 계신 이 승무원 출신 승무원 하는 분들 중에서는 정말 자소서를 정말 많이 정말 질리도록 하루에 5개씩 쓴 적도 있어요. 5개 회사에 정말 질리도록 써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소개서는 뭐 저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익숙하기도 하고요. 일단 보자. 일단 양식이 없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어떤 질문으로 답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 A4 용지를 채워나가야 할지가 가장 걱정일 텐데 말 그대로 자기소개서인데 이력서가 따로 없죠. 여러분들의 뭐 개인 신상 정보 정도만 파악하는 내용이 있고
따로 여러분들의 학교, 전공, 대외활동, 경험, 경력 아무것도 적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의 스토리텔링인데 플러스 알파로 뭐다? 결국 또 하나의 이력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보자. 그래서 일단 자소서를 정성스럽게 잘 적어야 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서류 합격을 위해서만 이렇게 뭐 어떻게 하지 마시고요. 결국에는 서류는 제가 맨날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터? 진짜 면접에서부터 여러분들의 힘을 빵빵빵 실어줄 겁니다. 왜? 그게 또 다른 여러분인데 보여지는 그 내면의 그 생각에 그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진주 같은 보석 같은 부분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자신 있는 그 부분을 컨텐츠화해서 텔링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애매모호 어떻게 이제 어떤 내용으로 적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케이스를 몇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이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잘 어울리는 본인의 스토리텔링을 해주면 그게 가장 좋은 자소서로 연결이 될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에어프레미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공부했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내가 에어프레미아의 일원이 되기 위한 이 나의 스토리, 마음을 공감시킬 수 있는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야 한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 되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교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항목,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기존에 항공사 채용할 때 많이 작성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보면 기본적으로 자기소개, 그리고 대부분 지원자의 성장 과정, 그리고 지원자의 장단점, 특징, 어떤 사람인가 라는 부분, 지원자의 전공 관련, 경험 관련, 여기에서는 경력도 있고 대외활동, 봉사활동, everything 들어가겠죠. 그리고 일단 왜 승무원이 되고 싶은가? 왜 당신이 승무원 지원 동기? 회사 지원 동기 달라요. 승무원이 되고 싶은 이유, 그리고 지원자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 하고 싶은 말, 또 기업의 입장을 생각해서 연결시킬 때는 이 수많은 항공사 중에서 왜 에어프레미아를 지원했냐? 에어프레미아 입사할 때 우리를 위해서, 에어프레미아를 위해서 당신, 지원자 너가 해줄 수 있는 게 뭔데? 너 우리를 위해서 뭐 해줄 수 있어? 에어프레미아에서 너 어떤 승무원이 되고 싶어? 너 어떤 존재야? 그리고 우리 앞으로 에어프레미아와 너가 함께 이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네가 좋은 지원자, 인재니까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 우리 회사의 발전 방향 좀 같이 고민해 줄래?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많이 작성해보고 생각해봤고 답변으로도 아마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제 학생들은 가장 먼저 제가 이 부분을 지금 그 숙제로 만들고 있고, 사실 대부분 그냥 거의 전부 다 에어프레미아와 관련된 것 제외하고 전부 다 이미 만들어진 내용이고 한 번씩 답변으로 다 완벽하게 해본 내용입니다. 영상도 엄청 100번 넘게 촬영도 해봤고.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자신 있는 내용을 적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결국 이게 이력서가 될 거기 때문에 자소서 이전에 여러분들 화상 면접할 때 1차 실무, 2차 임원 다 이거 보면서 질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단 말이죠. 면접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는 하지 않겠죠. 자소서를 보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순서는 자유롭지만 결국에는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맥시멈으로 적으면 1500자가 되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좀 구성을 하다 보면 1200자 내외 정도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이런 여러 가지 답변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난 이런 걸로 스토리텔링을 물 흐르듯이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선택을 합니다. 각 항목당 300자, 500자 이 정도로 사실 두 항목만에 끝낼 수도 있고요. 세 항목만에 끝낼 수도 있고 한 항목만에 끝내는 건 좀 오바. 이거네요. 너무 제주항공 자소서고, 그리고 두 개, 세 개, 많게는 4개 정도의 항목 중에서 여러분들의 이런 흐름을 쫙 연결을 해주면 가장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히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일단 그게 가장 좋은 자기소개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또 여러분들 제목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목. 저는 일단 제목은 필수라고 생각하고 자소서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만 보고 읽고 싶은 내용. 그러니까 영상으로 치면 초반 인트로 정도 느낌? 그래서 제목에 임팩트를 실어 넣는 게 좋고 제목만 봐도 그 내용이 알아져야 돼요. 사실 자소서를 한자 한자 읽지는 않기 때문에 수루루룩 이렇게 혹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통 읽거든요. 속도 갈 때. 그래서 일단 제목만큼은 정확하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목에 임팩트를 굉장히 많이 줄 수 있어야 되고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고 뭔가 여러분들의 자소를 봤을 때 제목 나에게 그런 느낌이 팍 본인이 스스로에게 필링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제목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제목 같은 경우에 항목별로 다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전체 제일 위에 하나를 하나 달고 주제를 달고 항목별로 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냥 주제 달고 그냥 항목별로는 따로 달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좀 그거 말씀드릴게요. 자소서, 수기자소서, 형식 저는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세 가지. 자, 일단은 1번 그냥 심플하게 가는 겁니다. 그냥 대쪽 같은 심플 스타일. 이제 두 번째는 어떤 포인트를 줘서 양식을 가지고 그 양식 속에서 수기자소서를 작성하는 거. 세 번째는 조금 특별하게, 조금 신경 써서 특별하게 표현을 하는 방법. 요 세 가지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작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검정펜이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뭐 논술 보러 가시더라도 이 보통 검정색 펜이 기본이고 여러분들 이거는 또 자유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색깔로 해도 되겠지만 그 다른 색깔들은 포인트로 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다른 색, 색색, 형광펜도 많이 물어보던데 전 번지지 않으면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스캔을 하고 PDF 파일로 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게 잘 안 보이면 이 화면을 봤을 때 잘 보이지 않으면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자소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에어프레미아 공채에서는. 자, 그리고 막 여러 포인트 막 이렇게 추가할 거다. 그럼 1200자 내외 정도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가득 채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여백의 미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하나씩 가볼게요. 일단 1번. 심플하게 가는 경우, 가장 클래식한 경우죠. 이거는 내 스토리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나의 강점, 장점, 보여주고 싶은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녹여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이 1번, 이 클래식한 경우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나중에 서류 준비할 수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은 따로 이력서는 아니지만 약간의 이런 여러분들의 포인트, 장점들을 이렇게 나열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나열을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쭉 이제 이 시간 순서대로 혹은 여러분들 스토리 순서대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혹은 그렇지 않다. 이게 조금 보기가 싫다. 이것보다는 난 자연스러운 게 좋다라고 하면 그냥 항목별로 이렇게 자기소개서 작성하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증빙할 수 있는 확실하게 표현하고 싶은 어필하고 싶은 부분들은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익 990점, 999점 없죠. 죄송해요. HSK 6급, 만점. 이런 것들은 별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밑줄을 그어둘 수도 있고, 눈에 확 띄게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여러분들, 증빙할 수 없는데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흔히 이력서에 작성하지 못하는 것들 어디에 쓰죠? 증빙 못하는 것들 자소서에 녹여 쓰죠. 자소서에 녹여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이력서 어필하고 싶은 부분은 왼쪽, 오른쪽, 아래 여러분들의 입맛대로 배치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본질을 가리지 않거나 본질에 이렇게 좀 방해를 주지 않는 부분,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색다른 방법이죠. 이게 자유 양식이다 보니까 도형, 다이어그램, 마인드맵, 그리고 특정 이런 양식으로 조금 보기 예쁘게 틀을 주는 거죠. 이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색 있는 포인트를 조금 더 이제 눈에 뜨게 하는 방식 중 하나인데 결국에는 1번과 마찬가지로 이력서에 표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력들을 쫙 표현하고 싶다면 한 도형은 그냥 본인의 이름 이렇게 적어두고 이력 쫙 이렇게 딱딱딱딱 넣어두고 그리고 자소서 항목 이렇게
자유롭게 여러분들 배치하고 그 속에 안에 칸 안에 예쁘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력서를 따로 이력 내용을 따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냥 자소서 속에 하나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정적으로 가지 마시고 이게 보는 입장에서를 항상 생각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이거 어때? 보기 어때? 이런 가이드라인 있죠, 여러분들. 이런 걸 샘플을 만들어서 보여주세요, 사람들에게. 자꾸만.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잘 보여 라고 하면 그건 좋은 양식, 좋은 형식, 좋은 글, 자기소개서 베리굿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일단 그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 자기소개서 내용에 좀 면접관이 보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잘 캐치해 두세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 자기소개서가 이력서다 보니까 면접관은 나중에 면접 볼 때 여러분들 이걸 보고 질문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걸 보고. 그래서 이게 세 번째 형식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심플, 두 번째 어떤 도형, 기준 이런 거 해가지고 틀을 가지고 하는 거, 세 번째가 이제 특색 있게 가는 건데 이거는 굳이 본인 자신이 아니라면 그럴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본인이 아니라면 굳이 이거를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는데 어떤 말이냐면 내가 미술을 전공했다. 미술의 특색이 있다. 그러면 이걸 과감하게 표현하는 거죠. 하지만 절대로 이 본질이 흐려지지 않게, 이 본질을 덮지 않게, 방해하지 않도록. 그런데 약간 나도 특색 있게 하고 싶어, 뭐 에어프레임이야 비행기를 멋지게 놓고 싶어 라고 한다 해서 나는 전혀 그림을 못 그리는데 누군가에게 뭐 돈을 주고 부탁해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나중에 면접할 때 이거 누가 해줬어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서류가 끝이 아니라 이게 면접이 3번을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이 영상으로도 봐야 되고 실제로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나중에 난감해서 여러분들 땀 삐질삐질 할걸요? 제가 옛날에 아시아나국 면접 봤을 때 30분 지각해서 땀 삐질삐질, 아니 폭포수처럼 쏟아졌었는데 어쨌든 뭐 합격은 했지만 그 경험은 다시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뭐 특색 있게 뭐 이 화려하게 꾸며가되 여러분들 절대 이 본질을 흐리면 안 되고요. 이거는 정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굳이 너무 이런 부분에 욕심을 내지 말아주세요. 욕심 때문에 인위적이고 느끼해지고 뭔가 공감을 사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름기를 쫙 빼고 여러분들 제가 제시해드린 양식 그리고 말씀해드린 이 항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토리텔링 한번 잘 해보세요. 저는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거의 다 알려드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리고 제목마다 중간중간 강조하고 싶은 거 꼭 포인트 하세요, 여러분들. 포인트 이거. 여러분들 이제 영상 너무 어려워하죠. 영상도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상도 욕심을 버려야 하고 모든 건 어색함에서 이 인위적인 부분에서 느끼함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비호감스럽고 결국엔 이제 욕심에서 모든 게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제 영상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제 영상 지금 집이 배경이에요. 지금 옷도 그냥 추리닝 잠옷 이런 거 입고 있고 편집도 아무것도 없고 컷 편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장비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카메라가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계속 보고 있죠. 그냥 지금 계속 열심히 보고 있잖아요. 제가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메이크업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씻고 그냥 바로 나왔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모자 쓰고 수업했어요.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피부 트러블도 지금 난리도 아닌데 여러분 이거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서 궁금해서 뒷얘기가 궁금하니까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상에서는 그렇게 화려한 편집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보다는 사실은 이게 TV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에 1분 30초의 자기소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 캐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제 캐랑은 달라요. 자기소개 영상이에요. 끼와 재능을 보여주면 좋겠지만 보여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우리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에 대한 이야기. 제발 서비스 추천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요. 결국 그 본질이 나라는 걸 까먹지 말아주세요. 회사에 기내식 추천하고 이런 거 좋은데 다 좋은데 내가 없이 추천만 하는 건 아이디어만 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거는 에어프레임이야만 좋은 거지 여러분들을 뽑기 위한 그 매력 포인트로 연결이 될까?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기소개서도 정말 많이 적어봤지만 진짜 많이 적어봤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 영상도 되게 많이 촬영해봤어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
이 옛날에 답변 연습할 때 이 개수기 그 제 괜찮아 노래 이 뮤직비디오 이거 보면 나올 텐데 일단 무조건 저는 뭐 100번 이 100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영어 전국 영어 말하기 대회 나갈 때도 1차를 그 영상으로 이렇게 1분 셀프 인스트로덕션 혀가 보이는 자기소개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게 있었어요. 그때도 그냥 딱 영상 한 200번 정도 찍어보고 딱 그냥 자세 잡고 집에서 딱 기억나는데 저기 지금 저 찬장을 가지고 저 천장 앞에서 딱 찍었는데 그 카메라 딱 세우고 정장 입고 집에서 약간 뭐 헤어랑 깔끔하게 하고 그리고 촬영했었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그때는 뭐 집이었으니까 맨날 집에서 공부하고 난 여기서 굉장히 많은 걸 해냈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저는 좀 자기소개를 했었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뭐 코레일 영상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보세요. 뭐 아무것도 편집도 없었어요. 그냥 뒤에 배경만 코레일 에어프레미아도 그냥 뒤에 에어프레미아 비행기. 근데 저에게 집중하죠. 그런데 이게 에어프레미아 관련된 거구나. 코레일에 관련된 거구나. 이거 계속 보면 코레일 지원에 있어서 내가 완벽하게 알 수 있겠구나. 에어프레미아 이거 보면 에어프레미아 지원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이 여러분 느낌이 팍 오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제 영상을 이제 끝까지 보게 되는 거죠. 봐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는 거죠, 일단.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저는 보자. 제가 아까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일단은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 장소 혹은 소품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건 좋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굳이 과하게 욕심을 내지 말자. 그리고 여러분들 본연 결국에는 나에 집중을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영상 속에서 보여진 건 뭐죠? 이 배경, 소품, 복장, 얼굴, 외모, 표정, 목소리, 느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분위기. 뭔가 열정적으로 전달할 것 같은, 열정맨일 것 같은 분위기. 굉장히 편안하고 뭔가 사근사근 싹싹하고 굉장히 친절할 것 같은 분위기. 뭔가 근엄한데 뭔가 확실하게 할 것 같고 안전만큼은 막 책임질 것 같은 그런 신뢰감.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중요한데 이게 모든 이 세팅된 값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세팅된 값이 일부러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것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보자. 여러분들께서 자기소개를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냐라는 부분 고민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 질문이 제일 속상합니다, 여러분. 일단은 그냥 나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 되죠. 여러분들 이때까지 자소서 작성했을 때, 여러분이 이때까지 만들어둔 답변, 여러분 이때까지 적어둔 이력서, 거기에 여러분들 늘 답변에 활용하는 그 소재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대표 시그니처. 테디쌤 하면 시그니처가 뭐예요? 그냥 열정, 기업 분석, 면접 답변, 이런 거죠. 자소서, 이런 거. 여러분들의 필살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모든 사람들이 필살기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필살기를 보여줬는데 어색하다. 이건 내게 아닌 거야. 내 필살기가 아닌 거야. 아니면 너무 이렇게 조리됐던가. 여러분들만의 필살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만들어뒀던 답변 보시고요. 이력서 이런 거 보고 여러분들의 또 어떤 게 있을까? 강점으로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찾아보는 거죠. 전공, 경험, 대외활동, 봉사활동, 여러분들의 특이사항들, 경력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포인트로 잡는 겁니다. 일단 훅이 중요해요. 훅 알죠? 유튜브는 3초 만에 끝까지 영상을 볼지 말지, 드라마는 1편에서 모든 게 판가름 나지 않습니까? 1편만 보고 뭔가 빨려 들어가서 1편 처음에는 뭔가 재미없지만 뭔가 빨려 들어가면서 어느새 하루에 5편씩 보고 있죠. 제가 동백꽃 필 무렵 볼 때 그랬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물론 한 편당 15분으로 줄여서 봤다는 건 함정. 자, 그래서 이 갈고리처럼 면접관의 마음을 팍 낚아챌 훅이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필살기가 될 거라는 거죠. 보석으로 말하면 원석 같은 거, 굉장히 에센셜하고 이게 빼면, 이게 빠지면 어색하고 이상해져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은 누가 제일 잘 알아?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죠. 누가 더 잘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생각하고 이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목마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거 있죠? 그걸 도입부에 저는 넣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말했죠. 소품 활용하는 거 좋고 아니면 그걸 배경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막 인위적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튜디오 촬영 굳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뭔가 야외 촬영하면 이 소리가 이렇게 좀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야외 촬영하게 되면 마이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주위의 잡음 때문에 혹시나 소리에 신경 쓸 수도 있는데, 우선은 여러분들 좀 여러분들의 이런 자체가 방해받지 않는 선에서 소품을 활용한다거나 배경을 활용해 주세요. 배경이야 계속 활용할 수도 있고 잠깐 활용할 수도 있고, 소품도 잠깐 활용할 수 있고 계속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사실 이제 영상에서 외모는 1초 만에 판가름 나죠. 와 예쁘다, 와 잘생겼다, 이건 1초. 그리고 3초에서 5초면 여러분들의 이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느낌이 팍 올 거예요. 그리고 더 볼까 말까, 맥시멈 10초 안에 여러분들의 영상을 1분 30초 끝까지 볼지, 아니면 그냥 패스할지, 아니면 자소서를 보러 갈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그때 와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와 영상은 같은 내용으로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저는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자기소개서 보여준 영상, 이 영상을 토대로 자기소개를 봤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 거릴 수 있다면 더 좋다는 거죠. 결국에는 나를 보여주고, 자소서도 나의 이런 보여주고 싶은 부분들, 굉장히 강점들, 특이한 사항들, 그리고 특이한 건 잘못됐는데 중요한 사항들, 그리고 영상에서도 훅을 딱 가져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두 개는 닮아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같이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따로 보겠죠. 동시에 이렇게 비교를 하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거는 명심해 주세요. 자, 아까 이제 분위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소품을 활용하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소품을 활용하는 예, 일단 내가 농구 선수라 칩시다. 농구 선수 출신이야. 농구공을 소품으로 쓸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뒤에 이렇게 유니폼 사인된 거 걸려져 있을 수도 있을 거고, 트로피를 들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뒤에 트로피를 쫙 깔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또 선택할 수도 있겠죠. 초반에만 내가 이 농구 선수 출신이라는 걸 강조해서 스토리텔링을 할 거면 굳이 농구 선수를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농구 선수, 이런 농구공, 이런 농구 선수의 자질, 이런 거랑 연결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연결할 거면 넣으시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굳이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걸 보여주는 거, 나 돈이 많다 해서 돈을 보여주는 거랑 똑같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 나랑 연결돼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초반에 한 3초에서 5초, 길게는 7, 8초까지 쓸 수 있겠지만, 소품을 들고 조금 이야기하고 다시 소품 없이 이야기한다든지, 배경을 뒤에 깔고 배경에 초반에만 잠깐 깔고 다시 정상 화면에서 한다든지, 정상 그냥 일반적인 것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배경을 쭉 깔아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간다든지. 일단 이어붙이기는 된다 했잖아요. 근데 너무 이어붙이면 뚝뚝뚝뚝뚝 해서 이거 컷 편집처럼 이상해요. 자기소개는 자연스러워야 되거든요. 유튜브야 정보 전달인가 제가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자기소개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 번 정도의 장면 전환 정도는 되지만 뚝뚝뚝뚝 끊기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그건 완전 인위적인 것의 끝판왕이 될 겁니다. 일단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피아노를 전공했다. 피아노 앞에서 촬영을 하신다든지, 피아노 연주가 너무 보여주고 싶어. 그럼 이런 하모니를 강조하고 싶으면 두두두두두두 어려운 부분 조금 보여주고 영상을 촬영하시던지. 근데 중요한 건 피아노만 계속 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답변과 이게 뭔가 연결이 돼서 공감, 감동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감, 이 지원자가 적어도 궁금해져야지. 굉장히 보고 싶어야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평소에 고민을, 저는 진짜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맨날 유튜브 영상 또 촬영을 맨날 하니까 어떤 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렇게 팍팍팍 올까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받는 게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가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전 관련 경험이 있다. 수상한 경력마다 뒤에 상장 붙여놓으셔도 되고요. 어느 정도, 근데 상장 붙여놓지만 말고 뭔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붙여놓으면 그게 벽지인지 데코레이션인지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안전 관련된 자격 혹은 이런 경력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건 유니폼을 뭐 입고 아니면 뭐 이런 증이라 해야 될까? 이 증표를 좀 보여주면서 아니 뭐 이렇게 뭐 배지를 끼고 하시던지 그런 건 저는 좀 괜찮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일단 근무를 해야 되는 거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항공과가 정말 많죠. 항공과 출신 더 뭐 하겠어요. 지금 뭐 과복은 한 번씩은 생각해봤을 거야. 그리고 뭐 특별한 장소 모컵 생각해봤을 텐데 모컵에서 자기소개하는 거. 물론 임팩트 있습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그 속에서 또 다른 컨텐츠와 또 다른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돼야지. 거기서 한 방에 줄 수 있는 훅이 있어야지. 그 유니폼, 과복, 모컵 자체가 훅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다. 일단 영상 촬영, 이런 뭐 대본, 뭐 컨설팅도 하나의 답변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 자기소개가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뭐 면접 공부할 때 자기소개서를 제일 처음에 먼저 만들었다면 그건 완전 잘못된 겁니다. 내가 나를 아직 잘 모르고 내가 강점이 뭔지 비교해서 어떤 게 가장 공감적이고 어떤 게 가장 이 직무랑 어울리고 어떤 게 가장 매력적인지는 비교와 고민, 생각의 시간 끝에 만들 수 있는 건데 이 자기소개를 뚝 던지고 만든다. 그거는 그냥 껍데기를 만드는 거죠. 포장지를 만드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포장지가 예쁜데 깠는데 선물이 똥이야. 그러면 그건 의미 있어요, 여러분들? 포장지가 루이비통 샤넬이면 뭐해? 안에가 루이비통 샤넬이 아닌데 겉은 평범해도 그 안에가 진짜여야지. 맞죠? 그게 진또배기. 자, 그럼 거의 뭐 마무리한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수업에서는 이런 부분을 제가 직접 이제 면접 컨설팅을 해주고 대본도 만들어주죠. 스튜디오 테디 학생들은.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지 말고요. 우리 학생들도 이 영상 이렇게 2개 만들어가지고 저에게 대본 2개 컨셉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영상 촬영까지 저는 다 시키고 받아서 할 거예요, 여러분들. 영상 촬영을 가이드 간 연습으로 만들어서 저는 그걸 받아서 2개 정도 대본 정도 뭐 1개만 하면 1개, 2개면 2개 중에 선택해서 내가 1개 골라서 거기에 대한 대본에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바꿔줄 거고 컨셉도 잡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도 이제 저는 일단은 여기에서는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할지 공부해야 될지 정말 많이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 강조하고자 한 거 다 이야기했어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모든 걸 여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돈을 버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유가 되지 않아요, 지금은. 왜냐면 저는 성취감 그리고 되게 뿌듯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도착하자마자 막 급하게 샤워하고 이렇게 영상 촬영할 때 설레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영상이 진심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면 저에게 꼭 뭐 댓글 정도라도 고마웠다, 힘됐다, 테디 파이팅, 앞으로도 변치 말아주세요, 이런 한마디는 저에게도 힘이 많이 되고 여러분들도 뿌듯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개인톡으로는 여기에 관련된 거 뭐 자소서 첨삭, 뭐 면접 영상 컨설팅 이 부분에 대해서밖에 받지 못해요. 개인적인 질문 정말 많이 주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 마음 너무 잘 아는데 사실 지금 카톡으로 모든 게 답변 드리기가 제 학생들도 지금 현재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평소에는 얼마든지 해드리지만 이런 기간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좀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좀 부탁드리고 제가 답변을 못할 경우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런 질문에는 조금 너그럽게 양해해 주세요. 하지만 다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정말로 이 어려운 채용 시장 저도 마음이 아프고 저도 화가 났었어요. 사실 너무 이 과정이 힘들어 보여서 많이 공감하니까 오늘 불금이지만 공부로 불태우는 금요일 되셨으면 좋겠고 적어도 다음 주 금토는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분들 불금 불토 보내면 정말 정신 나간 거예요. 알겠죠? 정신 바짝 차리시고 열심히 해주세요. 적어도 나보다는 힘들고 적어도 나보다는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공 안 할 이유 있을까요?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